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바로 어제죠. 이제 9월 7일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좀 크게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정받고 위로받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1년의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좀 마주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좀 용기 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때 우선 너무나도 좀 당황했고요. 순간적으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떨어지는 사고에 당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 이제 일반 2차 병원이 안 돼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이제 응급실에 이제 들어와 계신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로 다치셨는지 제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고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처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이라는 곳 이제 동래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노래 연습장을 하나 운영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사실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되게 이제 영업을 하지만 코로나 때는 이제 영업을 아예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코인 노래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래 연습장에 손님이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이 고장 나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그걸 좀 고치려고 시간이 있을 때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만졌나 봐요. 그때 이제 기름칠을 하면 손잡이 돌아가는 게 뻑뻑한 게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어머니께서 거기 식용유 이런 걸 좀 넣으셨고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갔나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안에서 문을 잠그고도 열리는 게 되는지라고 확인을 하려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문을 잠궜는데 그때부터 문이 안 열렸나 봐요. 문을 진짜 손으로 발로 차고 막 문고리도 다 부수고 안에 있는 밀대걸레로 정말 어머니가 키가 크지 않으세요. 160보다도 작고 되게 여리여리한 체형이거든요. 어머니께서 발에 뼈가 다 아스라졌대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문을 차고 했는데도 문고리 다 부쉈는데도 문이 안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 불 꺼진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불을 켰던 것도 아니고 금방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좁은 화장실에 1평 0. 몇 평 남짓한 화장실에 3-4시간 갇혀있는 거예요. 손님은 아무도 없으니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 갑갑한 공간에 오랜 시간 있지 못하는 폐쇄공포증 같은 것을 되게 예전부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화장실 가더라도 늘 휴대폰을 들고 가시는데 그때는 화장실 볼일 보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고 가셨던 거예요, 휴대전화를.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이성을 잃은 상태고 패닉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에 문을 일단 뗐나 봐.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또 그 앞에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다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머니께서 이제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창문 틈으로 일단 나가야겠다. 근데 그 높이가 5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1층으로 뛰어내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건물 옆에 보면 이 비상 계단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작게 올라가는 좀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쪽으로 떨어지면 착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서 매달려서 떨어졌는데 어머니께서 힘이 있으시겠어요? 저라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서 좀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매달리자마자 손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계단 쪽으로 떨어지셨는데 한 4-5m가 된대요. 높이가 떨어지셨고 어머니 이미 발이 완전히 아작난 상태인데 발목이랑 무릎이랑 완전히 나가버리고 이제 계단이니까 뼈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모서리 거기 이제 등 쾅 박으면서 척추뼈가 이렇게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초인적인 힘이 있었나 봐요. 그 계단을 2층부터 해서 이렇게 그 좁은 계단을 기어 올라가셨댔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표현하기로는 기어 올라가서 주방으로 가서 휴대전화로 이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못 들었으니까 누워서 이제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고 과호흡이 오면서 눈물도 나고 전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힘든 일들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정말 처음에 너무 황당하죠. 일단 어머니 괜찮으신가 이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새벽에 첫 차 타고 내려갔어요, KTX.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또 택시 안에서 엄청 울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울었냐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나이가 지긋하셨어요. 흰 머리에 딱 봐도 한 70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근데 새벽 5시 10분인가 5분쯤인데 손님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전화를 거시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이제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네,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식사 준비해 드리러 갈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과 어떤 제자의 관계처럼 통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맞으신가 해서 여쭤봤죠. 진짜 기사님 친어머니랑 통화하신 건가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하면 새벽에 걱정돼서 연락 안부 인사를 이렇게 문안 인사죠,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전 어떻게 또 참 드라마 같죠? 저는 제 앞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 기사님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또 그날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가슴 막 심장 뛰는데 일단 KTX 탔어요. 탔는데 뭐 여기에서 조금 또 감사했던 일은 그 열차 이제 001편이건 KTX 001편 부산차예요. 부산이 이제 올라갔다가 박차 자고 내려오는 차인데 그 안에 열차 승무 2명이 다 재학생인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아이들이랑 수다를 떨지 못했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음악만 들으면서 그냥 멍하게 있었는데, 그런 감사한 일도 순간순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금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간호사분들 되게 존경하게 됐고요. 응급실 간호사분들 정말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건강한 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1분 1초 생사를 다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난 진짜 깜짝 놀랐고요. 뭐 백혈병 환자, 뇌종양 환자, 쇼크 환자, 뭐 실신 환자, 피투성이가 돼서 온 환자,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냥 난 엄마 만나기 전이니까 막 걸어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다. 입구에는 진짜 너무 심각한 분들이 있으시는 거예요. 어르신 분들도 너무 많고 진짜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중환자실이면 또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딱 봤는데 제일 안쪽에 계시더라고요. 계속 울고 계셔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마약성 그 진통제 있죠? 완전히 지금 아픈 상태니까. 그래서 뭐 계속 울고, 근데 왜 왔냐? 괜찮은데 수술하고 와도 되는데 이 말하는데 저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상황에도 이제 또 아들과 가족들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좀 할아버지께서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정말 좀 위독하신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죠. 안 좋으시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하시면서 오시고, 그래서 어제 뭐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쪽에 수술이 잘 됐는데 아직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곳은 너무 퉁퉁 부어서 수술이 안 된대요, 지금은.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돼서 입원해 계신데, 계속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넣으면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또 위험하거든요, 생명에.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게 저혈압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오늘 밤에 아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서울 부산이 수업 전에 좀 왔다 갔다 몇 번, 아니요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아침에 어머니께서 이제 퇴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계실 것 같아요. 또 정말 다행히도 저희 학생 중에 친동생이 해당 병원의 정형외과의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분을 제가 예전에 면접 컨설팅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상황을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고 응원도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너무 내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릇된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도 조금만 심호흡하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좀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안 좋은 일들은 연달아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가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뭐 개인적인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 상황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태어나 처음으로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께서도 안 좋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고 또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항상 힘든 것들은 한꺼번에 오니까요. 근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병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넣으면 물이 떨어지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차면서 다시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직 낙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수직 상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이 이런 거니까 그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내 건강, 가족들의 건강들 항상 주의해라. 항상 안전이란 건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니까 항상 주의하고 내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즐겁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표현해 주시고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투병하셨던 가족을 어떤 간호했던 저희 학생들도 많이 보았고, 뭐 주변에도 아픈 분들 많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도 많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만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신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참 많이 했음에도 참 무심하게 못했어요. 아들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가족은 내가 아무것도,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 자식. 그래서 부모님께 좀 감사한 마음 갖고 불행한 생각보다는 좀 행복한 생각들 많이 하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각자 다 힘든 삶이 있을 텐데, 저도 뭐 영상에서 맨날 열심히 하세요 이야기하지만 저도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승무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봤을 때 부러워 보이게 비행하는 그 사람들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린 다 수평에 놓여 있잖아요.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빨리 쾌차하시길 아들로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